자, 그러면 배경 그림과 그리고 이 무궁화 꽃 그림을 제가 영역을 선택해서 이쪽으로 복사해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사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꽃이 너무 두드러져서 합성한 배경 그림하고 너무 이렇게 좀 선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보이기가. 물론 이렇게 이 상태까지만 해놔도 가까이서 찍은 사진은 뭐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지금 복사해 온 이미지를 좀 부드럽게 그러니까 가장자리를 처리하는 게 패더 처리죠. 그 패더 처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요. 일단 패더를 위에 무궁화 꽃이 레이어에서 무궁화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레이어는 무궁화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위에 상단에서 선택 한번 해 봅니다. 자, 선택하고 보면은 지난번에 얘에 대해서요. 아, 잠깐. 선생님 여기 썸네일 있죠? 썸네일을 무궁화에 대한 이 썸네일 있죠? 얘를 클릭을 하고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복제해 온 그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가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럼 이 영역에 대해서 선택에 들어가서 지난번에 여기 수정해서 해봤어요. 수정해서 패드 값을 늘리거나 줄여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자리 다듬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것도 비슷한 부분인데요. 선택하는 게. 자, 가장자리 다듬기를 한번 클릭해 봅니다. 가장자리 다듬기 해서 보면 여기에 매끄럽게도 있고 패더 값도 있고 대비도 있고 그러죠. 이 패더 값을 한번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번 당겨 보세요. 그 이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영역이 조금 더 부드럽게 이제 배경이랑 합성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를 선생님, 이거 없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어떤 게 없으신데요, 이 선생님? 가장자리 다듬기요. 아, 이게 없나요, 선생님? 네네. 그러면 없으시면은 선생님 거기 패더에 수정이 있을 거예요. 수정. 네, 수정 있어요. 수정으로 네네. 들어가서 패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정에 패더 있죠, 선생님? 네네, 있어요, 네, 선생님. 그걸로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도 네. 이제 동일하게 영역 선택이 될 겁니다. 네, 얘 가장자리 다듬기에서 하고 그 패더 가방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배경에 보면은 배경 그림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 선생님 저는 배경 그림이 지금 색상이 파란 초록색이 돼서 초록색 부분이 이렇게 합성이 되는 거죠. 가장자리가 말하자면 좀 더 부드럽게요.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나타났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처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컨트롤 D를 해봅니다. 컨트롤 D. 자, 그러면 아까보다는 잘 눈에 안 띄실지 모르겠지만 예, 부드럽게 그 패더 값을 이용해서 가장자리가 약간 잘 본래 배경 이미지하고 복사해서 붙인 이미지하고 들어갔다고 보면 되세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색상을 바꾸는 걸 또 해보실게요. 자, 한번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무궁화 꽃의 썸네일을 클릭을 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영역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영역이 선택이 됐는데 잠시만요, 선생님. 영역에서 그냥 이어서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하면 좀 이상할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뭐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자,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이런 이파리까지 돼 있다면 이 무궁화 꽃만 한번 선택해 보실래요? 무궁화 꽃만. 여기 올가미 도구를 선택해서 제외하는 거 있죠? 하나, 둘, 셋. 제외하는 걸로 동그라미로 드래그해서 영역을 선택된 이제 가지 부분은 선택이 안 되도록 빼보십니다. 그리고 저는 좀 너무 더 뺐으니까 이 꽃을 다시 한번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꽃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꽃만 선택해 보세요.
자, 그 꽃을 노란색으로 한번 변경을 해 보죠. 자, 지난번에는 여기 이미지에서 이 색상을 갖다가 변경을 했다면 레이어에 보시게 되면요. 레이어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어 색칠 또는 조정 레이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요. 여기 요렇게 생긴 레이어 마스크 바로 옆입니다. 자, 얘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색조 채도라고 있습니다. 색조 채도. 자,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창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기서 색상화가 있는지 한번 찾아주세요. 색상화를 체크하고 색상화를 체크하고 위에 색조는 원하는 색을 찾아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노란색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노란색에다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에다 놓고 채도를 밑으로 빼면 얘가 흑백이 되는 거고 자, 위쪽으로 가면 점점점 진한 노란색이 되겠죠. 여기서 노란색을 먼저 선택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채도의 스크롤 바를 가지고 빼거나 점점 진하게 만들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밑에 명도도 밝기를 조절해서 조금 더 어둡게 하거나 조금 더 밝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노란색 꽃으로 완전히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한번 이렇게 조절해 보십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가면 점점 더 밝아지고 명도를 내리면 아주 좀 노란 꽃으로 변하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조절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되셨다면 이번에는 다시 무궁화 레이어 있죠. 무궁화 레이어 자체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꽃만 선택하려면 썸네일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썸네일을 클릭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해제합니다. 컨트롤 D로. 그런데 저는 얘 자체를 그냥 이 레이어 자체를 선택을 했어요.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이랑 같이 이제 얘가 좀 어우러지도록 색상을 그냥 좀 변경을 해 보고 싶어요. 그냥 전체적으로요. 그러면 밑에 다시 한번 색칠 또는 조정 레이어를 만듭니다. 이 부분 왼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거 얘를 눌러봅니다. 그리고 색조 채도로 다시 가봅니다. 색조 채도로. 그리고 다시 색상을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색상의 이 전체가 이 레이어의 전체가 얘가 이렇게 같이 색상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밑에 이미지랑요. 그죠? 이 색조를 한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해 보십니다. 원하는 대로. 채도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그럼 밑에 있는 배경들이 되게 색상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선생님들께서 저는 뭐 보라색 계열에다가 채도를 이렇게 놓는다면 뭐 파란색 계열로 갈 수도 있고 자, 완전히 좀 달라지죠. 이미지 자체가 어두워지거나 밝아지거나 뭐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절하는 거를 어떤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이렇게요. 자,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밑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조정 레이어에서 저는 이제 이 색조 채도만 해봤지만 여기 다른 메뉴들도 다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밑에 있는 이미지랑 또 위에 있는 이미지랑 변형시키는 거는 또 위에 혼합 모드 지난번에 배운 거 있었죠. 자, 밑에 있는 그림과 위에 있는 그림을 변하게 한 게 얘였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스크린을 한번 넣으면 또 이 이미지하고 밑에 있는 이미지 색깔하고 혼합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 그런 구분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오버레이를 하면 이런 표현이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한번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연습하시면서 아, 얘가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런 거를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드값을 이용해서 좀 더 부드럽게 경계선을 처리하는 거 그리고 색상을 좀 다시 한번 변경해 보는 거 그런 정도를 한번 복습해 봤고요. 자, X를 닫겠습니다. 아니요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가족 그림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족 사진 파일 열기
그리고 선생님께서 저장해 놓은 가족 사진 한 장 가져옵니다. 저 가족 사진 가져올게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가져오셨을까요? 자, 다 가져오셨으면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툴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라디언트 바로 밑에 보시면 이렇게 흐림 효과라고 이 툴을 꾹 누르면 흐림 효과 도구, 선명 효과 도구, 네, 손가락 도구. 손가락 도구는 픽셀 유동화에서 한번 해보긴 했는데요.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 흐림 효과 도구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흐림 효과 도구. 얘는 그냥 이미지를 흐리게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흐림 효과를 두고 위에서 자, 크기는 이제 브러쉬의 크기를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모양들이 있죠. 자, 흐림 효과를 이렇게 경계선을 부드럽게 하면서 하겠는지 아니면은 뭐 완전히 이렇게 선명하게 처리를 하면서 하겠는지 하겠죠. 네, 이 모두 여기서 뭐 저는 얘를 선택을 한번 해서 한번 문질러 볼게요. 자, 먼저 아빠 얼굴을 갖다가 저는 문질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질러 봐요. 얼굴이 흐려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얼굴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죠? 자, 오른쪽 애기 얼굴도 좀 이렇게 흐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되게 흐려졌어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흐림 효과예요. 이미지를 어떤 부분을 흐리게 하는 효과라는 거죠. 제가 이 옆에도 이렇게 하면 흐려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지금 이 색상은 잘 구분이 잘 안 되네요. 그죠? 자,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이 선명 효과가 있어요. 선명 효과. 자, 선명 효과는 말 그대로 선명하게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는 건데 너무 많이 문질러 주게 되면 약간 사진이 이게 긁혀진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도 선생님께서 자, 브러쉬 크기와 자, 얘네들 브러쉬의 모양 선택해서 자, 엄마의 얼굴을 제가 이렇게 문질러 보겠습니다. 굉장히 선명해지죠. 그죠? 너무 많이 문질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얘가 약간 긁힌 얼굴 비슷하게 됩니다. 자, 여기도 자, 애기 얼굴, 이쪽 애기도 굉장히 뚜렷하게 선명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만약에 아빠의 얼굴에서 여기서 하게 되면 얼굴에 본래의 얼굴로 돌아오진 않아요. 하지만 약간 선명해지는 느낌은 있을 거예요. 본래 얼굴은 안 돌아오지만 자, 이렇게 그리고 이런 데도 문질러 보세요. 굉장히 선명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데도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는 효과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손가락 도구가 있죠. 이 손가락 도구를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서 뭐 크기를 좀 작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선명한 모양으로 선택을 하고 그러면 애기들도 다 웃어서 뭐 아빠의 입을 갖다 위로 이렇게 싹 올린다든가 근데 이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입가가 다 웃고 있어서 저거 하지 못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손가락 도구를 선택하고 저는 여기서 흐림 그러니까 테두리가 약간 흐린 듯한 이런 모양 이걸 선택하고 크기를 조금 크게 해서 머리를 한번 삐쭉삐쭉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아톰 머리처럼 아빠 머리도 멋지게 자 엄마 머리도 좀 멋지게 이렇게 엄마 머리도 이렇게 멋지게 애기 머리도 이렇게 좀 멋지게 이런 식으로 삐친머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네, 이런 효과도 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렇게 아빠 머리가 완전히 아톰 머리가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해준다든가 뭐 이렇게 멋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흐림 효과, 얘는 성명 효과, 얘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도화지에 이렇게 물감을 떨어뜨리고 손가락으로 문지른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요. 그래서 그런 손가락 도구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클릭을 하게 되면 닫지 도구가 있어요. 닫지. 이 닫지 도구는 이제 말하자면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거나 하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번 도구는 어둡게, 닫지 도구는 밝게 해주는 거예요. 자, 닫지 도구를 선택해서 엄마 얼굴 있는 데를 더 한번 문질러 줘 보세요. 상당히 밝아지죠. 이렇게 애기 얼굴도 밝아져요. 자, 이쪽 아빠 얼굴도 이렇게 흐림 효과에서 좀 밝아지면 빛이 나오겠죠. 여기도 배경도 이렇게 한번 밝게 한번 문질러 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질러 봅니다. 이쪽 이 부분은 가죽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밝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닫지나 여기 닫지 밝게 하는 거죠. 번도구는 어둡게 하는 거예요. 자, 번도구를 한번 이용해 보실까요? 그리고 번도구도 여기서 브러쉬는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냥 얘는 선명하게 브러쉬가 나오지만 얘는 이제 부드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드럽게를 이용해서 저는 이쪽은 좀 더 어둡게 해볼까요? 이렇게 블레를 어둡게 하면 이렇게 사진 효과가 좀 달라지겠죠. 그죠? 네, 이렇게. 입체감이 있게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브러쉬를 조금 경도라든가 크기를 조절해서 저는 여기 엄마의 여기 턱 밑을 이렇게 해서 약간 더 입체감 있게 이런 데도 이렇게 입체감 있게 할 수 있죠. 입체감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코 부분도 마찬가지로 눈이 있는 부분도 좀 검게 해주시면 입체감이 좀 더 살아나요.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도 옷 같은 데도 입체감 있게 번도구를 이용해서 어둡게 하는 거죠. 이미지를. 그리고 꼭 필요한 곳은 닫지 도구를 이용해서 밝게 만들어 주시고. 자, 이렇게 밝게. 아빠 팔도 밝게. 네, 까맣게 나왔던 게 다 밝게 나오죠. 네. 사진도 다 밝을 수 있어요. 근데 다리도 너무 어두우면 이렇게 문질러주면 어때요? 밝은 사진이 돼요. 이렇게. 다리도, 손도 완전히 바뀔 수가 있죠. 이 도구 자체, 번도구, 그 다음에 닫지 도구, 그리고 이런 흐림 효과, 선명 효과를 가지고 이미지를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스펀지 툴 있죠? 스펀지 툴. 스펀지 툴은 이제 채도를 빼거나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청바지에 있는 부분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색상이 청바지 색깔이 빠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스펀지가 이게 청바지 색깔을 빠져요. 자, 이 엄마의 스커트 치마도 문지르면 색상이 빠지죠. 이렇게 채도를 이렇게 빼주는 게 스펀지 도구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자, 얘를 한번 X를 닫으시고요. 자, 아니요 하셔서 한번 다시 가지고 와 보십니다. 자, 파일, 열기, 아무 사진이나. 자, 이번에 아무 사진이나 배경 사진이나 아무거나 가져와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까 바탕화면에서 저는 무궁화 꽃을 가지고 와서 한번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 이미지를 위에 있는 흐림 효과, 선명 효과, 그 다음에 손가락 도구, 그 다음에 닫지 도구, 번 도구, 스펀지 도구를 이용해서 얘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이 툴을, 이 툴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연습해 보십니다. 이 두 개를요.
자, 다 되셨다면 X를 다 닫고, 자, 아까 우리 가족 사진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자, 가족 사진을 뭐 아무 사진이나 기존에 받아놨던 걸 갖고 오셔도 됩니다. 기존에 받아놨던 가족 사진으로 자, 한번 가져볼까요? 자, 아무거나 가져오십니다. 네, 그냥 이 사진, 아까 받았던 거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밑에 있는 어린이나 애기나 아니면은 아빠나 엄마 또는 여기 어린이, 왼쪽 어린이나 아무나 한 명을 선택을 해서 패스선으로 선택을 해서 그리고 선으로 그 외곽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테두리를 넣고 싶어요. 자, 우리 이 부분 해봤죠, 선생님? 자, 그럼 얘도 한번 복습을 해봅니다. 자, 이 중에서 한 명만 선택을 해서 테두리를 넣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미지가 좀 작으니까 확대를 조금 하겠습니다. 돋보기를 눌러서 클릭을 해놓고, 자, 그리고 자, 선택된 이미지에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조금 올려서 저는 아기를 한번 이렇게 따보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도 선택할 이미지를 하나 이제 확대해서 놓고 그리고 펜 툴을 이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펜 도구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옵션 바에서 얘가 펜 도구가 패스인지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패스인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패스이면 얘를 선택해서 위에 보면 이 메뉴가 있었죠. 여기 누르게 되면 자 얘는 모양 결합 이걸 해도 되고 모양 결합을 하게 되면 계속 이어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 모양 오버랩 제외 겹치는 거 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 전 모양 결합을 해놓고 해볼까요? 뭐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 네, 일단 해서 저는 아기를 이렇게 경계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펜툴을 이용해서 패스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저도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머리 있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하면 되죠. 그리고 Alt 키로 잘라주고 이렇게 자, 이 작업을 한번 해보십니다. 네, 정밀한 작업을 할 때는 이 패스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저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일단 패스선이 만들어지면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자, 패스선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 위에 우리 패스 패널에서 작업 패스가 있었죠. 여기 선택 영역으로 일단 만들면 맨 밑에 동그라미 부분 있었죠. 자, 얘를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불러옵니다. 선택하면 선택 영역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오른쪽 이 작업 패스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획을 선택했었죠. 획. 그죠? 자, 획을 선택했는데 지금 위에 전경색이 지금 검정색이에요. 자, 전경색을 일단 색깔을 바꿔볼까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노랑을 하겠다, 그럼 노랑, 빨강을 하겠다, 그럼 빨강, 파랑으로 하겠다, 그럼 파랑으로 일단 색깔을 선택을 해 놓습니다. 해놓고
그리고 다시 작업 패스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획 들어가고 연필로 하던 아니면 여기 브러쉬도 있죠. 브러쉬로 하든 뭐 이런 걸로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 선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네, 선이 지금 브러쉬가 이렇게 번지는 브러쉬로 되어 있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다시 한번 연필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저는 컨트롤 Z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획으로 들어가서 이 브러쉬 말고 연필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연필로. 그죠? 그리고 컨트롤 D 하면 이제 영역이 해제가 되고 또 레이어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어떤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물론 브러쉬로 그려줘도 돼요. 이렇게. 그쵸? 그렇지만 얘는 패스의 영역으로 원하면 이걸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영역이. 그죠? 이렇게 영역이 선택이 되면 이게 얘로 이걸로 이렇게 끌어올 수도 있어요. 얘가. 지금 배경 이미지니까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네, 이렇게. 컨트롤 D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러쉬로 색칠한 거하고 선택 영역으로 선택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브러쉬로 색칠한 거는 배경에다 색칠했다면 걔는 선택 영역으로 선택이 되진 않아요. 그냥 이미 그냥 브러쉬로 그림을 도화지에다가 그냥 그렸다, 덮었었다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선택 영역으로 뭐 복사도 하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한번 패스를 이용을 해서 해봤는데요. 자, 선생님께서 여기에다가 밑에다 다시 한번 새 패스를 만듭니다. 이거 선택하고요. 새 패스 밑에 그럼 패스가 하나 더 생겨요. 그쵸? 패스가 생길 때 펜툴을 이용해서 뭐 다른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또 한 번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제가 여기 아기 이미지 선택한 것처럼 한번 이렇게 테두리를 다른 색으로 한번 더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패스 사용하는 펜툴 연습을 여기서 좀 한번 해보십니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자, 색상도 여기도 바꿔놓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바꿔놓고 그리고 다시 패스로 그립니다. 펜툴로. 펜툴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겠죠. Alt키로 잘라주고 클릭만 하지 마시고 곡선 그리는 걸 이렇게 연습해 보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네, 이와 같이 한쪽에 저는 이제 파란색으로 이쪽 어린이를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십니다.
음? 선생님 목소리 안 들린대. 아, 목소리 안 들렸나요? 아, 음. 목소리 안 들렸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 목소리 안 들렸네요. 저 혼자 말하고 있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글자를 쓰고 싶습니다. 이제 다 하셨죠? 자, 글자를 쓰고 싶은데요. 저는 이 텍스트 툴에서 수평 문자 마스크 도구, 이 부분 우리 영역을 만들어서 이 영역에다 색상을 넣는다든가 다른 이미지를 넣는다든가 했었죠. 이제 이 수평 문자 마스크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글자를 쓰겠습니다. 해피 패밀리 뭐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글자 내용은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수평 문자 마스크 도구를 선택을 하고 글꼴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자, 맨 위에, 여기 보시면 얘가 왼쪽 정렬이 돼야지만 클릭했을 때 글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가운데 정렬을 해놓고 하시게 되면 글자가 여기 있을 때 이 가운데서부터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평 문자 마스크 도구는 위치를 선택하게 되면 옮기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여기를 왼쪽 정렬을 해놓고 쓰시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글자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글꼴 선택을 하십니다. 자, 글꼴 선택을 하고 커서를 보시고 커서의 크기를 여기서 결정해 보세요. 자, 커서의 크기를 얘가 커서가 너무 작으면 이 값을 더 올려주고 이 72가 이게 최고치가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뭐 100, 120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아니면 이게 너무 크다 싶으시면 더 작게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60포인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고 싶은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한영키가 나왔으니까 영문으로 하고 해피, 패밀리 이렇게 쓰겠습니다. 느낌표도 하나 해줄까요? 2개 해줄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글자가 조금 얘가 좀 두꺼운 채를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두꺼운 채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두꺼운 채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에서 얘를 다 입력을 했다면 자, 레이어에서 맨 위에 확인 있죠, 선생님. 컨트롤 엔터 해도 되시고 이 확인을 눌러주셔도 되고 엔터해서 레이어에서 클릭하셔도 되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동도구 있죠, 이동도구. 이동도구를 이용해서 얘를 살짝 끌어봅니다. 이렇게 그림자처럼 약간 배경을 살짝 그린 밑에 하얀색이 나타나죠. 이렇게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얘에 대해서 영역이 지금 선택되어 있어요. 저는 이 안에다 색깔을 넣고 싶어요. 색깔을. 이미지로. 자, 파일, 열기. 자, 글자에 들어갈 이미지 색깔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합니다. 자, 저는 무궁화꽃을 해볼까요? 자, 무궁화꽃으로 이 안에다 글자를 넣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영역을 선택해서 해도 되지만 그냥 컨트롤 전체를 만약에 이미지를 여기다가 대충 넣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A, 컨트롤 C 하고 다시 가족 사진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얘를 이 영역 안에다 넣어야 되죠. 그 영역 안에다 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영역 안에다 넣을 때는 편집에 영역 선택이 지금 안 됐나요? 잠깐만요. 자, 이거 선택이 돼 있죠? 그때 편집에서 얘가 또 점점 느려지기 시작해요. 지금 지난번처럼 제 프로그램이 이게 지금 녹화되면서 하면서 점점 느려진다 그랬죠. 지금 조금씩 또 느려지기 시작하네요. 자, 특수 붙여넣기에서 안쪽에 붙여넣기 해주면 이 그림이 요 안에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걸로 이동 도구로 얘를 그림을 움직여주면 예, 이렇게
요런 색을 한다든가 이렇게 움직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죠? 제가 해피에다가 무궁화꽃 있는 부분을 갖다 놓고 일단 이 이미지가 조금 그런가요? 일단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춰놨어요. 만약에 이 꽃 이미지를 좀 맞춰야겠다. 그럼 이 꽃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T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꽃이 저 너무 늦게 나타나네요. 컨트롤 T 눌렀는데 참 애기가 생겼네. 애기가. 컨트롤 T 엔터. 일단 패스가 여기 선택이 되어 있어서 일단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가 있었죠. 그죠? 자, X를 닫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선생님. 글자 다시 합니다. 자, X를 닫고. 아니요 하겠습니다. 자, 얘도 X를 닫고. 자, 파일 열기. 자, 지난 시간에 받아 놓으셨던 이미지 그대로 가지고 계실까요? 자,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면 뭐 풍경하고 그 다음에 오렌지나 사과 아무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갖고 옵니다. 자, 풍경하고 저는 오렌지를 가져올게요. 이렇게 두 개를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하고 열기를 해서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풍경에다가 글자를 좀 써서 지금과 같은 이 특수 붙여넣기로 요 과일이 요 글씨 안에 들어가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얘가 요 안에 들어가도록 글자를 아까처럼 제가 움직이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선생님? 같이 하고 다시 연습해 볼까요? 잘 안 되실 네. 것 같아요. 네, 잘 한번 같이 해봅니다. 다시 한번 자, 텍스트 도구를 선택을 하는데 수평 문자 마스크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긁고 여기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실 때 제가 수평 마스크 도구는 여기 왼쪽 정렬부터 이거 선택해 놓고 하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위에다 클릭하고 자, 커서가 요만해요. 자,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쓰고 싶어요. 자, 글꼴은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드는 걸로. 그런데 이미지가 들어갈 거니까 가능한 한 글자의 크기가 좀 두꺼운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휴먼 태백체도 좋고 고딕체도 좋고 고딕체 이렇게 어도비 고딕 이런 체도 있네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훈민정음체도 있고 두꺼운 체가 많이 있죠. 두꺼운 체를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십니다. 휴먼 이런 체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저는 선생님 이걸로 해볼게요. 그냥 좀 두꺼운 거. 동력 이것도 두꺼운 거 같고 견고딕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놓고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한 72 정도로.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상단에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 그러면 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죠. 영역이 선택된 게 나와요. 자, 그때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글자를 동그라미 안에서 선택된 부분 안에서 살짝 끌어줍니다. 이렇게 약간 입체감 있게. 그럼 배경이 흰색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글자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완성을 해도 되지만 이 영역 안에다가 얘를 넣겠다는 얘기죠. 이 이미지를. 자, 이 이미지를 만약에 이거 전체 위에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얘도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사각형 툴로 한 이미지를 한 요만큼만 복사해서 넣을 수 있겠죠. 다른 거는 필요 없이 이 그림만. 그죠?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C 한 거를 이쪽 풍경 이미지를 선택하고 여기다 붙여놓을 거니까 편집해서 붙여놓을 때 그냥 붙이면 2위로 올라가니까 특수 붙여넣기를 해서 영역 안쪽에 지금 들어가라 이런 거겠죠. 그 요 안에 들어가는 걸 보이시죠.
그리고 이동도구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게 밑에 있는 네, 오렌지 이미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럼 이런 이미지로도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 아름다운 자유라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선생님께서 얘 지우고요. 다른 이미지 하나 또 갖고 오셔서 여기에다가 다른 글자 아무거나 써보시고 얘와 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밑에다가. 같은 글자 쓰셔도 뭐 상관없고요. 파일 열기 하셔서 자, 아무 이미지나 가져옵니다. 저는 이런 그림 이미지를 갖고 왔어요. 이 이미지를 얘 글자를 써서 얘와 같이 글꼴, 글자 크기 이런 부분을 텍스트 툴에서 수평 문자 마스크 도구로 만들어 보세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연습해 보십니다. 선택 영역으로 글자를 입력하고 그리고 이제 특수 붙여넣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합성하는 거죠. 자,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텍스트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X로 5개 씁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들을 잘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만큼 처음보다 실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얘를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력이 그만큼 늘어나신 거예요. 포토샵 환경이 맨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얘가 이제 좀 익숙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아직은 이게 세밀한 작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환경이라든가 툴을 가져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패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게 보이신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달 동안 많이 실력이 늘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X로 닫고 이번에는 아까 우리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물속 이미지 받아왔었죠. 걔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파일 열기. 저 잘못 선택했어요. 다시 파일 열기. 브릿지를 갖고 왔네요. 열기 하고 물속 이미지. 자, 바닷속 했었죠. 바닷속하고 자동차. 컨트롤 키 눌러서 자동차. 그래서 두 개의 이미지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필터 부분을 한번 다시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사실 필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필터를 이용해서 얘를 또 한번 이미지를 다르게끔 이제 색상과 명도를
좀 조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합성을 하면 되겠죠. 자, 바닷속에다가 이 자동차를 여기에다가 넣고 이 자동차가 물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를 일단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넣어야 되죠. 자동차 이미지만. 선택 영역을 이용해서 선생님들께서 여기에다가 복사해 보세요. 뭐 저는 배경이 흰색이니까 배경을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배경과 이미지가 선명하게 완전히 두드러지죠. 그럼 어떤 걸 선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배경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배경이 이제 흰색이 많으니까 뭐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를 허용치를 좀 크게 주겠습니다. 50 정도 주고, 그리고 옵션 바를 보게 될 때 선택 영역에 추가, 예를 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클릭했더니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흰색이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 부분도 조금 더 선택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번엔 허용치를 조금 한 10 정도 주고, 그래서 추가로 이 부분을 살짝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안 되면 다시 뭐 올감비 두거나 뭐 이런 부분을 해주면 돼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컨트롤 시프트 I로 반전을 시킵니다. 그럼 영역이 여기만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이동 도구로 이쪽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얘가 제대로 선택이 안 됐다면 이때 지우개 도구를 이용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지우개 도구. 다양하게 선택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지우개가 너무 크다. 그러면 지우개를 조금 줄이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부터 지우개를 이렇게 지워도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개로. 복사해 와가지고도 얼마든지 선택된 이미지를 고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우리는 지금 기능을 익히는 거니까 대충 하지만, 만약에 진짜 정밀한 작업을 한다 그러면 확대, 축소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하겠죠. 돋보기 툴하고 손 툴하고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확대하면서 정밀하게, 세밀하게 작업을 해줘야지만 좀 완벽한 이미지를 도출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제가 어떤 아는 분이요, 여자분인데, 아는 분이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느냐면, 집에서 그 포토샵 작업 비슷하게, 요즘에 이제 자동차가, 무인 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출시가 될 거잖아요. 앞으로요. 그리고 그 무인 자동차가 센서로 지나가는 모든 거를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도라든가 여기는 어디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어느 회사에서 그 작업을 의뢰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쓰는 게 다 뭐냐면, 지금 만약에 나무다. 어느 지역에 고속도로에 나무가 보이잖아요. 그 나무를 이게 선택툴로, 이거 따는 작업이래요. 이런 선택툴로 따서 거기에다가 텍스트로 그냥 이름만 붙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얘는 무슨 나무 뭐 이런 식으로 그 작업을 하는 거래요. 근데 그거가 포토샵을 배웠더니 이 작업이 너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같이 교육을 받았던 그 회사에서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을 많이 뽑았는데, 처음 아주 누워서 떡먹기다 뭐 이렇게 해서 모집을 했대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 포토샵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계속 이제 올리면은 다시 이제 다시 하라고 제작업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아는 분이요. 네. 그분도 여기서 이제 포토샵을 배웠던 분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간단한 요런 부분만 익혀두시면 선생님께서 이 영역 이거 선택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토샵도
배워두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강주시청에서 제가 오늘 2시에 시청에 들어갔다가 왔는데요. 내년도 이제 그 과목 때문에 그 시청에 들어갔었어요. 내년 계획안이 있어서. 근데 그 주변에 학원이 시청에서 이렇게 그 무료로 포토샵이나 뭐 이런 걸 가르쳐 주면은 이제 아무래도 학원의 영향이 주변 이제 이 지역 사회에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영향이 있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토샵은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포토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강의를요. 그래서 올해만 포토샵을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보고 내년에 할 과목들을 한번 새로운 과목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과목들은 다 다른 학원에서 컴플레인 걸 과목들인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들께 요즘에 인제 그 사파 그리는 일러스트 작업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일러스트 하는 것도 가르쳐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더 문제가 되겠죠? 플래시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 배우면 재밌기는 해요. 근데 인제 그런 부분들이 음 인제 시청에서는 이제 그게 못 가리키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갔다 오면서 '아 이게 그럼 내년에는 포토샵은 강의를 못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번 포토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요. 어쨌든 시청에서 하는 거는 '올해가 마지막 수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얘기가 이상 엉뚱한 데로 흘러갔어요, 작업하다 보니까. 자 X를 닫습니다. 자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면 이제 크기 조절하려면 어떻게 하세요? 컨트롤 T. 그죠? 컨트롤 T 하고 자 얘 조절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쪽으로 회전을 이렇게 돌려볼까요, 선생님? 이렇게 돌립니다. 자 크기 조절도 하고요. 크기 조절도 했고 자 얘를 대충 요렇게 놓겠습니다. 자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만약에 선생님 Alt 키로 바로 내리면요. 자 일단 작업 내용 이렇게 꺼내다 놓습니다. 다시 돌릴 거니까요. 자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자 제가 이 레이어 요거 레이어입니다. 요거 레이어고 이거 닫고 얘는 작업 내역이에요. 제가 작업한 거고요. 요거 레이어입니다. 레이어에서 지금 현재 레이어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동 도구를 선택을 하고 왼쪽 상단에 있는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얘가 레이어가 하나 생기면서 각각의 레이어가 지금 2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즉 Alt 키를 누르면 컨트롤 J 한 거나 동일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나. 그죠? 이거 다시 돌리겠습니다. 작업 내역에서 이렇게 돌립니다. 위로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요 선생님 얘 썸네일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 이게 영역이 선택이 되죠. 그쵸? 자 이때 Alt 키를 누르고 얘를 내려 볼게요. 이렇게 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 레이어 안에서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요 영역 얘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미지만 선택하고 Alt 키를 내렸을 때야 그냥 선택하지 않고 내렸을 때하고는 이 레이어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왔죠. 지금 하나의 레이어에 지금 2개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눌러볼까요? 자, 컨트롤 T 누르면 얘 회전을 제가 한번 좌우 대칭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좌우 대칭 그리고 끌어다가 여기 회전 이런 모양으로 하고 자, 크기 조절 한번 해볼까요? 자, 얘 하나는 여기다 놔볼게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엔터 하고 컨트롤 D 하면 지금 이 레이어는 요거 하나의 레이어예요. 네. 얘는 제가 선생님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썸네일을 누르게 되면 2개가 선택되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컨트롤 T. 자, Alt 키로 이미지를 내리면 레이어가 하나 더 생성이 돼 가지고 각각의 이미지로 사용할 수가 있고, 선택해서 이 영역을 선택해서 Alt 키로 복사를 하게 되면 하나의 레이어에 그대로 동일하게 복제가 된다는 거죠. 자,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일단 우리는 이렇게 작업까지 해 놨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필터를 적용을 해 보고 싶어요, 저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필터 배웠죠. 그죠? 그래서 변형하는 필터를 한번, 흐림 효과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얘가 조금 흐린 게 좋을 것 같아서 흐림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필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여기 선명효과, 흐림 효과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미지 자체에다 흐림 효과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흐림 효과에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라고 있어요. 가우시안 흐림 효과. 여기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 흐려지는 거 보이시죠? 이미지가. 그럼 물속에서 너무 진하지 않게. 이 반경 밑에 보면 스크롤바 있습니다. 자, 선명한 거에서 조금씩 조금씩 가서 선생님께서 원하는 형태대로 흐림을 맞춰주면 돼요. 저는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 흐림 효과를. 물속에 있으니까 이 정도 흐림 효과를 했어요. 자, 됐다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그럼 물속에 빠진 것 같아요. 약간.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물방울처럼 물결을 주고 싶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자, 필터 누릅니다. 필터에서 왜곡이라는 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왜곡에 가보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 잔물결이라고 있어요. 잔물결. 이것도 한번 해보실까요? 잔물결. 잔물결을 들어가 보면 이제 스크롤바를 조금 올리면 얘를 이쪽으로 가서 봐야 되겠죠. 자, 밑에 보면 잔물결에 양이 있어요, 선생님. 양. 얘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 물결이 어느 정도 번지는지를 이미지를 보면서 조절해 보세요. 이렇게. 너무 물결이 잔물결을 많이 하게 되면, 양을 많이 주게 되면 또 이미지가 이상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했습니다. 자, 확인을 하면 이미지가 물속에서 약간 물방울이 있는 얘 때문에 물속에 빠진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밑에 있는 이미지랑 좀 부드럽게 합성을 하고 싶어요. 그럼 밑에 있는 이미지랑 색상을 혼합해 주는 게 뭐예요? 혼합 모드잖아요. 블렌딩 모드라고 하는 요거 혼합 모드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서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저는 여기서 한 오버레이 한번 넣어볼까요? 오버레이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물속에서는. 그죠? 색상. 그러면 이 색상하고 이 색상하고 혼합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뭐 물체가 이 안에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아니면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잔물결로 다시 되돌리게 하고, 여기서 또 다른 거. 여기서 저는 만약에 선생님 스크린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스크린을 하게 되면. 그죠?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 선생님께서 이거 버리시고요. 자, 이거 보세요. 다른 어떤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죠. 이렇게. 어떤 혼합 모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 엑셀을 다시 닫아봅니다. 자, 다시 한번 파일 열기. 자, 그냥 물속이니까 물속을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자, 물속 자동차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께서 작업을 한번 해보십니다. 자, 바닷속, 그 다음에 자동차 2개 갖고 옵니다. 2개 갖고 오고, 자꾸 해보셔야지 기억에 남으실 거잖아요. 네, 알지만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알긴 아는데 잘 응용이 잘 안 되세요. 그래서 많이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얘가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고 다시 요거 따서 여기다 놓고 저처럼 아까처럼 복사를 하나의 레이어에 얘를 복사를 해보세요. 썸네일을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리고 필터 효과도 한번 넣어보시는 거죠. 거기까지 한번 해보십니다. 제가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들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필터 효과는 꼭 똑같은 거 안 넣으셔도 됩니다.
여러 개를 선생님들께서 다른 효과 그리고 혼합 모드도 이용을 해서 한번 넣어보세요. 자, 그러면 저도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택 영역을 저는 아까는 자동 선택 도구로 했는데 빠른 선택 도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자동차 부분만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물론 여기 값을 더 주면 빨리 선택이 되겠죠. 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어요. 조금 더 크기를 조금 더 주고 저는 여기서 바퀴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이 다 됐어요. 그죠? 자, 선택이 됐으니까 자, 얘를 복사를 여기다 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고 아이고 바퀴가 덜 됐네요. 자, 컨트롤 Z로 돌리고 다시 한번 얘를 바퀴가 덜 됐으니까 다시 선택 영역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된 것 같죠? 자, 빨리 된 것 같진 않은데 일단 하겠습니다. 얘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얘를 X를 닫고. 자, 만약에 선생님이 이 상태에서도 제가 이제 컨트롤 T로 조절을 하겠죠? 자, 컨트롤 T로 조절을 합니다. 만약에 얘가 여기에 밑에 그림자 효과로 한번 넣고 싶어요. 자, 얘를 갖다가. 만약에 얘를 그냥 Alt키로 드래그 하게 되면 레이어가 하나 생기겠죠. 그죠? Alt키를 더 했으면. 그리고 컨트롤 T로 해가지고 요거 레이어 생겼습니다. 제가 얘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줘야 되나요? 이 정도로 이렇게 놔볼까요? 아니면 그림자처럼 놓으려면 이렇게 놔야 되나요? 원래 그림자가 이렇게 날까요? 이런 식으로 놨다고 가정을 할게요. 얘는 그림자로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자, 그러면 엔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 그 레이어에서 이 불투명도 있죠. 불투명도를 조절하면 되겠죠. 이 레이어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림자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그죠? 불투명도만 조절을 하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썸네일로 아까처럼 또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이 자동차를 밑에다 하나 더 하고 싶다고요. 그럴 때는 이 썸네일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서 영역을 선택해서 Alt 키로 드래그를 하면 지금 현재 이 레이어에 얘가 생겼어요. 그죠? 그 차이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바로 또 컨트롤 T로 조절하면 되겠죠.
컨트롤 D로 만약에 이렇게 뒤집어지게 한다 또는 좌우 대칭은 어떻게 하세요? 좌우 대칭은 네, 이렇게 한다든가 그죠? 상하 대칭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한다든가 뒤집으면 돼요. 이게 왜냐면은 자유 변형이니까 얘는 그죠? 네, 이렇게 하고 회전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놨어요. 제가 꼭 뒤집어 놨는데 꼭 뒤집어 놓을 일은 아니죠. 근데 일단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놨습니다. 얘는 Alt키로 복사한 거고 위에 레이어 4번은 그리고 얘는 영역을 자동차 이미지의 영역을 컨트롤 키로 썸네일에서 클릭해가지고 선택해서 Alt키로 드래그한 거고 그죠? 자, 컨트롤 D를 합니다. 컨트롤 D 됐습니다. 자, 그럼 현재 레이어 1 밑에 있는 거를 가지고 제가 필터 효과를 줬었죠. 자, 필터를 들어갑니다. 자, 필터 그 다음에 흐림 효과를 줬어요. 아까 자, 뭐 노이즈 효과도 있고 랜더 효과도 있고 성명 효과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선생님께서 아무거나 해보시면 돼요. 그냥 자 만약에 픽셀화해서 만약에 여기에 모자이크 처리도 있죠. 그죠? 픽셀화에 보면 모자이크 분열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필터 갤러리도 들어가 봤잖아요. 그죠? 필터 갤러리 들어가 볼까요? 필터 갤러리 들어가 봅니다. 자, 들어가서 자, 여기서 선생님께서 원하는 걸 선택을 해봅니다. 저는 드라이 브러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라이 브러쉬. 이런 모양이에요. 드라이 브러쉬를 했더니. 자, 확인했더니 얘가 이미지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죠? 자, 거기다가 다시 자, 필터에다가 다시 여기서 선명 효과도 있고 또 스타일화도 있고 여기 바람, 돌출 여러 가지 있죠. 스타일로 가볼까요? 자, 바람을 한번 해볼까요? 자, 바람을 했어요. 이미지를 올려놓고 봐야 되겠죠. 이런 거 바람, 강풍, 돌풍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대요. 자, 바람으로만 했더니 바람이 이 정도 됐어요. 이렇게. 자, 확인해 볼까요? 이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차가 달려갈 때 이렇게 바람에 저거 하는 효과를 내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돌풍이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선택하기에 나름이죠. 자,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흐림 효과에서 아까 가우시안 해봤는데 다른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죠. 동작 흐림 효과. 자, 동작 흐림 효과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이게 동작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거 보세요. 얘가 많이 달려가는 듯한 느낌. 이렇게 달려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빠르게 가면은 이렇게 표현을 빠르게 달려가는 걸 이거 표현하는 거죠. 흐림 효과도. 그죠? 움직이는 효과를 약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되셨나요? 자, 확인. 그래서 이 필터는 선생님께서 계속 여러 번 한번 이것저것 선택해서 이미지를 한번 해보시면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이 배경이랑 혼합 모드를 준다 그랬죠. 만약에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는 병합을 해보고 싶어요. 병합을. 자, 위에서 맨 위에 레이어 4번 자동차 선택하고 그냥 아래 레이어와 병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가 요거 얘하고 하나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배경도 이제 혼합 모드로 하고 혼합 모드를 해볼까요? 자, 일단 혼합 모드를 아무거나 줍니다. 저는 하드라이트 한번 줘볼까요? 그럼 하드라이트 이렇게 변하겠죠.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거. 자, 선형 번 했더니 이거 어두워져요. 자, 번 했더니 어두워졌어요. 어두운 효과였죠? 그죠? 밝게 하기, 스크린, 색상 닫히는 밝게 하는 거죠. 밝게 하게 했더니 밝게 됐어요. 자, 닫히는 밝게, 번은 어둡게. 그리고 얘를 다 완전히 마음에 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아래 레이어와 병합하든지 배경으로 병합하든지 보이는 레이어와 병합하시면 되겠죠. 병합하면 하나가 되겠죠. 얘가. 이제 하나의 이미지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물속에서 지금 특별한 어떤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얘를 만약에 선생님 그냥 이미지에다가 포토샵으로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리시려면 쉽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이미지들을 갖다 놓고 그냥 합성해 가지고 필터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혼합 모드를 넣는다든가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마지막으로 잠깐 1시간 반 가지고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뭐 훌륭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표현한다는 거 포토샵에서 그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선생님께서 한 달 동안 너무 수고가